그 송종식 님이 이것도 IT와 가치 투자 이야기 블로그에 좋은 글을 쓰셨네. 이렇게 좀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쭉 읽어보는데, 이게 좋은 풍경 사진도 있고, 좋네. 얘는 누군데 이렇게 누워있니? 이거를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이 광고를 넣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평소에 이런 걸 많이 봐서 이거 뜬 거는 아니야. 어머. 아니야. 저는 어머. 저는 어머.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저는 이제 그거 안 되게 하는 걸로 설정을 바꿔놨어요. 제 구글이랑 크롬이랑 이거 다. 근데 그게 되게 복잡했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X를 눌러보면은 이 광고 그만 보기 있죠. 그리고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기 뭐라 뜨냐면 이 기기를 사용해서 구글에서 활동한 내역, 아니면 뭐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한 관심 분야, 뭐 이렇게 뜨죠. 그 광고주 정보 나오고, 홍콩에 있는 분이네. 지금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맞춤형 광고를 꺼놨어요. 제가 좋아해서 이게 뜬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를 모바일로 찾아보니까 저는 뭐 이런 이제 치킨 광고가 떴는데 저는, 그쵸? 줘 보세요, 그거. 줘봐요. 넘기지 말고. 우리 박 PD님 핸드폰으로 열어봤을 때는 이모님이 나오시네. 이모 자꾸 왜 나와? 이거 무슨 이상한 성인 웹툰이잖아. 근데 이건 이제 여성분의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물론 뭐 여성분도 이런 웹툰 좋아할 수 있지 뭐. 자, 아무튼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의 검색 기록을 구글이 가져다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추천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오케이, 나 맞춤형 광고를 줘. 아니면 나는 맞춤형 광고 싫어.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한테는 있잖아요. 그거를 있어요? 그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거기서 쏴주는 대로, 아니면 이거는 내 개인정보고 활동정보, 탐색정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글이 몰래 보면서 저기 박 PD 이런 거 좋아하네, 저 오 PD 이런 거 좋아하네 하면서 계속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야. 오 PD한테 계속 여성 속옷 이런 거, 성인물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인터넷 화면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딘가에 있기는 하는데 저 밑에다 숨겨놓은 거야, 얘네가. 니네 어디 한번 이거 맞춤형 광고, 니네 탐색 정보 우리가 긁어가는 거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해봐. 어딘가에는 있어. 그래서 저는 그 맞춤형 광고 해제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 진짜 뭐 검색을 해가지고 찾고 해갖고, 구글 거 개인 로그인 정보에서도 이걸 해제해야 되고, 또 크롬 쓰잖아요. 크롬 브라우저. 거기서도 또 해제를 해야 되고,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또 그게 그 PC 버전에서도 해야 되고, 뭐 모바일 버전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오늘 이 헤드라인들이 오늘 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와!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메타 과징금 총 1,000억 원. 역대 최고. 이거 속보까지 나왔어. 큰 뉴스지. 구글 메타의 과징금 총 1,000억 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내용을 잠깐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 방통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구글 메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다가 692억 원, 메타, 옛날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에다가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궁금한 게 과징금은 예. 범법 이런 건 아니에요? 과태료랑 과징금의 차이는 뭐냐면, 과징금은 징벌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게 과징금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훨씬 더 세죠. 그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뭐 신호 위반했을 때 과태료, 이 사람의 행태가 잘못된 것에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는 거고, 과징금은 이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뭘 가지고 어떻게 했으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징벌적인 죄를 더 묻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위반했길래 과징금을 1,000억 원이나 먹어요? 저도 궁금해하고 찾아보니까 그 타사 행태 정보라고 하죠. 아까 이제 뭐 탐색 정보, 개인 정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행태 정보. 그 사람이 뭘 검색을 했는지,
아니면 뭐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었죠. 해서 그거를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내 행태 정보 가져다 써라고 동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할 때 기본값으로 아예 동의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메타는 계정을 생성할 때 있잖아요. 페이스북 계정 같은 거 만들 때 아예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다. 그리고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 이걸 동의하는 것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입자가 동의했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놓고 이제 시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옵션 더 보기 있죠. 이런 걸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사람이 펼쳐야만 이런 게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기 어렵게 숨겨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과징금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을 했냐면 구글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6년간 이렇게 행태 정보를 수집했다. 그래서 맞춤형 광고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도 비슷한데 페이스북 같은 데 가입을 할 때 아예 이 내용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다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백 포함 14,600여 개의 글자를 694개 줄에 담았다라는 건데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을 했다. 역시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적을 했고 한 번에 5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 왜 한번 놀릴 때 요만큼씩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수집 관련 사항을 깨알같이 넣어놨다는 겁니다. 한 번에 5줄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694줄을 넣어놨다. 예, 요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억을 넘었는데 이거 사실 요거 약간 환율 효과도 있습니다. 7,277만 3천 달러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돈으로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 각각 구글이 692억, 메타가 308억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체크 아예 안 하면 가입도 못 해놓게 막 해놨잖아요. 그거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 개인정보 혹은 자기네 행태정보 수집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이 안 되도록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타가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 기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행태정보, 당신들의 검색정보나 좋아요 누르는 정보 같은 걸 우리가 긁어갈 겁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서비스 못 쓰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용자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에다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를 철회했다. 예,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둘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쓰고 인스타그램도 쓰죠. 그럼 나도 인스타그램 좀 홍보 좀 해야겠다. 요 고정 댓글에다가 이대호 인스타그램 사진 한 10개, 지금까지 10개도 안 올렸구나. 그리고 더 화나는 게 뭐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구글이랑 메타가 우리나라랑 유럽에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는 방식이 달라. 유럽에게는 더 친절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몇 단계에 걸쳐서 선택권을 좀 여러 개를 주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으로 다 그냥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왜 한국과 유럽의 사용자를 차별하느냐. 이건 좀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구글에게 692억 원, 메타에게 308억 원, 합쳐서 1,0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랑 메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우리가 정말 이용자들에게 잘못했습니다. 1,000억 원 갖다 내겠습니다. 할까? 이 회사들이 이제 반론도 들어봐야죠.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이 때려지면 무조건 이건 소송 갑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가서 조금이라도 승소를 하면 뭐 3분의 1이라도 혹은 절반이라도 혹은 뭐 7, 80%라도 과징금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조직에서 때리는 과징금은 사실은 좀 클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법원까지 가다 보면은 행정법원이겠죠. 법원까지 가다 보면은 조금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사업자들은 일단 소송 가고 봅니다. 이 1,000억 원은 어딘가 이제 공탁을 맡겨놓고 자 우리가 일단 냈다 치고 공탁을 딱 맡겨놓고 이 돈 대한민국 정부가 빼가지는 맡겨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이 이 돈을 어디로 가져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과징금은 짜증나는 건 그 이용자들이지만 이 광고를 보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이용자들이지만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나라 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구글과 메타는 바로 이제 세게 반발을 하죠.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론도 들어봐야죠. 구글이랑 메타. 요건 이제 뉴시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구글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뉴시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구글이랑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1,000억. 일단 그거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매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야 너네 많이 잘못했으니까 1,000억. 더 많이 잘못하면 2,000억. 이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즉 3%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메타 최근에 뭐 3개년도 매출 거기다 이용자 비율을 곱해서 3개년 평균을 내서 아까 같은 금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가면은 어떤 것 가지고 따지느냐 그 자기네들 3개년도 매출 뭐 연평균 한 게 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냐를 법리적으로 막 따져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100분의 3 이하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져보는 거예요. 나 진짜 끝내기 전에 그 얘기는 꼭 해야겠다. 그래서 개인정보, 내 행태 정보를 가져가지 못하게 내가 어찌어찌 해서 해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뜨는 광고들을 보면은 막 성인물 같은 거 많잖아.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내 추정인데 그 사람의 행태 정보를 모를 때는 그 나이 또래, 그 성별,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거를 광고로 많이 띄운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젊은 남자들, 뭐 이럴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섹슈얼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띄우는 거예요. 뭐 웹툰 광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성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속옷 광고 이런 거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광고들. 그러니까 민망한 광고들이 뜨면 이 화면을 누구랑 같이 보거나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캡처해서 보내 이럴 때 진짜 너무 막 그렇잖아. 근데 저기 OPD님 이런 거 좋아해요? OPD님 핸드폰인데 이런 게 떠. 근데 이런 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계속 뜨는 거지. 이런 거 없애려면은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 X 표시 있죠. X 표시나 느낌표 표시를 눌러보면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그 다음에 이 광고 뭐 보지 않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부적절한 광고, 뭐 콘텐츠를 가리는 광고, 뭐 반복적인 광고, 관심 없는 광고 뜨죠.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하나를 눌러서 피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자, 이렇게 관심 없는 광고, 부적절한 광고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요. 그러면 누르면 감사합니다라고는 해. 개선하는데 도움이 뭐 될 거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저 광고 관심 없다고 했잖아. 나에게 부적절하다고 내가 피드백을 보냈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광고가 뜨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뜨겠어? 뜨죠. 계속 뜨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짓을 계속 해봤어. 계속 보냈는데 또 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1,000억 맞고도 안 고쳐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많이 좀 개선이 되길 바라면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눌러주시면은 저희 와이스트리트에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그 광고 좀 괜찮던데.